노년기에 혈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사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혈압이 조금이라도 안정될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 혈압 환자분들의 식단 중 단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85 mmHg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권해드리고 있는 의사가 선택한 음식 5가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고 어떤 음식이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며 또 어떤 음식이 노후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25분 동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아침 혈압의 급상승이나 저녁에 불규칙한 혈압 변동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의 기준이 매우 명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기 혈압과 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20년째 진료하고 있는 내과,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한 교육용 정보입니다. 모든 분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치료나 약물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혈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속에서 피가 얼마나 힘있게 혈관을 밀고 지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압력입니다. 너무 높으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고 너무 낮으면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혈압은 크게 4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이며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매 순간 피를 온몸에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세게 수축하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혈압도 쉽게 요동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탄력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 압력을 잘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작은 변화에도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신장, 즉 콩팥입니다. 콩팥은 몸속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관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소금이나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금방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통증 같은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키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올라가 혈압이 쉽게 튀어오릅니다. 노년층에서 혈압이 잘 불안정해지는 이유도 이 4가지 요소가 함께 나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심장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콩팥 기능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복용해온 약물이나 잠들기 어려운 수면 패턴까지 겹치면 혈압이 아침과 저녁마다 크게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이 나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날은 갑자기 혈압이 훅 올라간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는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노화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이 높으면 반드시 증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고혈압이 조용히 올라가기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은데 왜 약을 먹어야 하냐고 질문하시지만 혈압은 증상이 없을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자주 혈압을 재며 수치 변화에 과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은 원래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리는 값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패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신장, 신경계가 모두 함께 작동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이해하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음식 5가지가 왜 노년기 혈압에 중요한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혈압을 흔들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간단하고 현실적인 언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보는 원인은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김치, 젓갈, 찌개 국물, 가공식품 등 일상적인 음식 속에 숨어있는 염분이 실제로는 매우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몸이 섭취한 염분을 빨리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머무르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은 전날 저녁 식사에 염분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부드럽고 쉽게 늘어났다 줄어들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면서 혈압이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 높아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혈관의 상태가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포화지방과 가공육을 많이 섭취한 식습관은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반대로 혈관을 보호하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탄력이 유지되고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칼륨 섭취 부족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염분을 배출하고 혈압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나이가 들수록 과일과 채소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아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만 더 드시라고 권하면 2, 3주 만에 혈압 변동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칼륨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체내 염증과 혈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장기간의 생활 습관과 환경 영향을 받아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혈관 내피 기능을 떨어뜨리며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평소 기름지고 튀긴 음식, 단 음식, 정제된 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증가해 혈압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라면, 빵, 과자, 찌개 등을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은 염분과 지방이 많아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야식 후 숙면이 어려워지면 자율신경계가 더 예민해지고 다음날 아침 혈압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하루 식사 리듬이 조금만 무너져도 혈압 수치가 10-20 미만 H씩 변화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상대적으로 진해지고 혈관 저항이 커져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적게 마시면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염분 배출이 어려워져 혈압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단, 신부전이나 특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다한 수분 섭취가 위험할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간과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식습관입니다. 끼니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해 빵, 라면, 가공식품, 인스턴트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혈관을 안정시키는 영양소가 부족해 혈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환자분도 끼니 해결을 간편하게 하려다 혈압이 150, 160, 매는 HG까지 자주 튀어오르곤 했는데 식단을 조금만 바꾸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린 뒤 한 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 혈압의 배경에는 염분 과다, 칼륨 부족, 혈관 탄력 저하, 체내 염증, 불규칙한 식사, 수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모두 일상적인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혈압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실제로 노년 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직접 선택한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바로 노년기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지키고 염분 배출을 도우며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는데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확인된 식품들입니다. 평소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압의 급상승을 줄이고 저녁의 혈압 변동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 몸이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염분을 쉽게 쌓아두기 때문에 칼륨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소화가 부드럽고 당분이 적당해 아침 공복이나 간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하루 1개만 꾸준히 드셔도 2, 3주 후 혈압의 출렁임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즉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은 편인 분은 바나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진료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채소에는 칼륨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는 자율신경 반응을 줄여줍니다. 노년층의 경우 치아 문제 때문에 샐러드를 잘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살짝 데쳐 무침으로 드시거나 된장국,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이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혈압 상승은 단순히 염분 문제뿐 아니라 혈관벽의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하루 중 1개의 토마토나 방울토마토 1컵 정도면 혈관 보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납니다. 특히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도 저녁마다 익힌 토마토를 반 개씩 추가하면서 아침 혈압이 5, 8 미매 HG 안정되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장기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하루 1줌, 즉 15, 20겐만 드시면 충분하고 가염 제품보다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잘게 부수어 요거트나 죽에 섞어 드시거나 미리 물에 살짝 불려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혈압 조절과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혈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체내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쉽게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 1컵에 과일 조금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단, 당분이 많은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분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공통적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분과 수분 균형을 잡아주며 체내 염증을 낮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바나나와 요거트를, 점심이나 저녁에는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이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소량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 영양 균형도 좋아지고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효과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5가지를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7일 또는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및 생활 계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년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복잡한 식단이나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기본 습관과 음식 선택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매일 반복하거나 교차해도 좋고 한 주를 경험해 본 뒤 자연스럽게 30일 계획으로 이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몸의 순환을 깨워주는 가벼운 루틴을 권해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희석해주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5분 정도 양팔 흔들기나 제자리 걷기를 하시면 혈압의 아침 상승폭이 완화됩니다. 아침 식사는 바나나 반 개 또는 1개와 저지방 요거트 1컵을 기본으로 하고 요거트에는 견과류를 조금 넣어 드시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이 조합은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칼륨과 칼슘,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오전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너무 짜지 않게 조리된 일반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가능한 한 녹색 채소나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배추를 살짝 데쳐 무침으로 드시거나 토마토를 얇게 썰어 반찬으로 더해도 좋습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변동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식사 중 국물은 반 이상 남기고 가능하면 간장을 따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1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넣어주세요. 실내에서 천천히 걷거나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햇빛을 잠시 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몸의 순환을 중간중간 조금씩 움직여주면 저녁 혈압의 과도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후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몇 개나 무염 견과류 한 줌 정도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국물 요리는 피하며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편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채소 반찬을 함께 드시면 혈압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의 식사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다음날 아침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7날 동안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꾸준히 반복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요거트, 견과류는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고 하루 중 어느 한 끼에만 포함시켜도 충분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부드럽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 있다면 원래 기준대로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7일 계획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혈압 환경을 부드럽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수준에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1주가 지나고 2주가 되었을 때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셨다면 자연스럽게 30일 계획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압을 안정시키는 음식과 실천 계획을 안내해 드렸지만 모든 분이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저질환과 약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나 시금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혈압에는 도움이 되지만 콩팥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오히려 혈중 칼륨이 올라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복용 시간과 용량을 절대 임의로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조정할 때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약을 줄여도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자리 잡고 혈압이 꾸준히 안정되는 시점에만 의사가 약물 조절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을 서둘러 방문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1층 마비 증상이 생길 때, 혈압이 180, 110mmHg 이상으로 지속될 때는 시간을 늦추지 않고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관계 위기 상황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루 중 혈압이 조금씩 오르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너무 자주 측정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물 복용을 시작했거나 변경한 시기 또는 최근 혈압 변동이 커졌다고 느낄 때는 일주일 정도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록해두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분들은 측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 편안한 환경에서 천천히 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모든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생활 관리만으로 혈압이 크게 안정되는 분들도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복잡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조절을 해나갈 때 노년의 혈압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5가지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3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혈관과 심장, 콩팥, 자율신경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식습관과 생활 리듬만 조금 바꿔도 혈압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토마토, 견과류, 요거트처럼 혈관을 도와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작은 변화라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특히 콩팥 기능이나 기존 질환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혈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고 지금의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노년기 건강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혈압과 혈관 건강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